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또 21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하던 거 그만하고 이제 스프링부터 들어갈 거라고 예고를 드렸는데 검색을 좀 해보셨을까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스프링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가 볼 거예요. 스프링은 뭐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스프링 부트는 뭔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라도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프링은 뭐던가요? 일단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는 뭐예요, 그러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다 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뭐예요? 뭐 비슷해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뭐 얘가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는 이론적인 내용이나 개념 같은 것들은 되게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우리가 뭐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쓰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우리 스타일대로 그냥 재해석해서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사용할 기능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잡아준 뼈대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뼈대다, 뼈대. 자, 우리가 웹 개발을 하려면 지금 JSP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막 서블릿을 만들어서 웹 서버와 통신하는 과정, 그리고 URL 매핑을 통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두 겟과 두 포스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두 포스트 메서드는 우리가 직접 만들었나요? 아니죠. 그냥 자동으로 서블릿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만들어졌던 거고, URL 매핑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하나 달면 얘가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애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 모든 작업들을 할 때 설정을 해야 돼요. 얘가 서블릿으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얘가 지금 이 URL 매핑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원래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린 그런 거 한 적 없죠. 이미 우리는 스프링을 거의 조금은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실까요? 일단은 웹 프로젝트부터는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면 URL 매핑 주소를 걸었을 때 그 요청 주소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뭐가 편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느껴가면서 사용할 줄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스프링이 뭔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얘가 같이 나올 거예요. 이 얘기가 섞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가브 프레임워크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SI 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고 SI 업체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높은 확률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이가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부 사업에서는 웬만하면 이걸 쓰게끔 지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컨셉이 SI 업체에 취업하는 게 목적이죠. 컨셉 자체는. 근데 얘는 왜 우리는 이가브 프레임워크를 배우지 않고 스프링도 배우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는 스프링 부트를 배우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가브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가 이제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닌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스프링은 우리나라가 만든 건가요? 아니겠죠? 이가브는? 이가브는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근데 스프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과거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웹을 만들던 개발자들은 순수한 자바
사용해서 웹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설정들이며 뭔가 요청을 받아들이기 위한 설정들이며 응답하기 위한 설정이며 이런 것들을 다 자바를 통해 설정을 따로따로 해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생겨납니다. 불편함을 느낀 머리 좋으신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개발을 해낸 거죠. 이 친구를 만들어내요. 그랬더니 이제 웹 개발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세상 거의 모든 웹 개발자가 스프링을 찬양하게 됩니다. 거의 이 정도 지경에 이르러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스프링은 우리나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게 정확하게 제가 시초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가브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당시에 한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을 살려야 된다. 외국계 기업을 부흥시켜봤자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기업을 살리자라는 취지로 그때 당시에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서버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붐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책들도 내려오고 공문으로 막 내려오고 이랬는데 그 시기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고는 싶은데 얘가 외국 거라서 쓰지 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니네 이거 써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이거 프레임워크였어요. 근데 얘는 누굴 보고 만들었다? 스프링 보고 만들었다. 왜냐면 얘가 이미 모든 것들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그 편의성을 따라가야 돼요.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거를 아다르고 어다르게 바꿔서 우리가 그냥 독보적으로 만들었어 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니까 그냥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걸 찍어냈어요. 근데 완전히 똑같이 찍어내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주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상당히 미비하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가브를 써보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스프링만 써봤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살짝 미비해요. 그리고 그 특별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의 구글링 정도만 해도 우리가 다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사실 얘를 배우나 똑같은 건데 그럼 아싸리 얘를 배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단 스프링을 보고 이가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가 이가브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웹 개발을 하면서 얘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이 얘한테 그러니까 다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웹 개발에서 필요한 기능이라면 당연히 만들어 놨겠죠, 이가브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라서 얘가 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얘를 만약에 배운다고 해도 음, 이가브에 들어있지 않은 기능들, 스프링에만 있는 기능들 우리가 접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웹 개발할 거니까. 그래서 상관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를 배운다. 얘는 뭔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맞는 말인데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 얘도 프레임워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프링보다 더 편하게 만들어진 네. 그냥 이 정도입니다. 이게 정확히 따지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순수한 자바 가지고 웹을 개발한다. 그러면 설정할 게 엄청 많다. 그런 것들에서 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게 스프링이라서 근데 이 친구도 설정할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프링 같은 거 검색해보시면 빈이라고 하는 얘기가 꼭 나올 겁니다. 빈 팩토리고 어쩌고 막 하면서 빈이 뭔데 막 이렇게 얘기 엄청 나올 거예요. 얘네들은 이 빈이 객체예요, 객체. 우리가 이제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컨트롤러고 서비스고 DAO고 이런 레파지토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건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객체로 컨트롤을 다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객체들이 서로 여기서도 생성되고 저기서도 만들어지고 서로 객체를 주고받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빈으로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스프링은.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편하게 잡아줄 수 있지만 이 빈에 대한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해주긴 했어야 돼요, 스프링은. 그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발전된 형태지만 아직 남아있던 한계였어요.
그래서 은근히 설정할 게 많았다. 이가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스프링 부트는 저런 것마저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설정을 신경 쓸 게 딱히 없어요.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설정을 제외하고는 그냥 저런 기본적으로 해야만 하는 설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게 아예 없어요. 그럼 누가 제일 편해요? 스프링 부트가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우린 스프링 부트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가부도 그렇고 스프링도 그렇고 이제 얘만 가지고 아니면 얘만 가지고 개발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다 스프링 부트 가지고 해요. 웹 개발은 이 안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스프링이건 스프링 부트건 이가부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스프링부터 얘가 시작이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엄청 특징이 있어요. 스프링의 특징. 이것도 아마 스프링 검색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IOC라고 하는 애가 있고 DI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스프링에서 빠질 수 없는 특징으로 나오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뭐 이해를 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간단하게 얘네가 뭔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면접에서 상당히 단골 질문들로 많이 나왔던 애들이고 요즘에는 약간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거를 묻어두고 이것보다 더 상위 개념을 물어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연히 이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얘는 의존성 주입에 관련된 특징이고요. 얘는 이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제어의 역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다 글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의존성 주입이 뭔데? 우린 이것까지는 알아야겠죠. 의존성 주입. 의존성이 뭐예요? 의존성이 뭐죠? 네, 맞아요. 의존하는 거. 의존하는 거를 의존성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입한대요. 이게 뭔 소리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풀어서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과정 안에 이렇게 A 클래스가 있고 B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A 클래스 안에서 B 클래스를 좀 써야 된대요. 그럼 우린 이거 해야죠. 이렇게 해서 B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B 안에 있는 기능들을 써야죠. 이게 아니라면 B 안에 스태틱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B라는 클래스 직접 불러다가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해요. 스태틱은 논외로 치고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작업을 필요할 때 해줘야만 하죠. 의존성 주입이란 얘기는 이걸 안 해도 되게끔 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만들지 않고 필요에 따른 객체를 스프링이 알아서 만들어준 이런 걸 해줘요. 이게 의존성 주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그냥 막 해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줘라고 어느 정도는 명령을 하긴 해요. 근데 그 명령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마다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으로 필드 주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생성자 주입, 그리고 세 번째가 셋업 메서드 주입인데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걸 주입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는 얘 쓸 거예요. 생성자 주입 두 번째 거. 자, 간단하게만 볼게요. 필드 이거 뭐예요? 그 필드가 뭐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 한국어로 전역 변수. 여러분들 전역 변수 만들어 놓고 그거에서 뭐 에러가 나거나 이러면은 항상 마우스 올려보면 뭐 이런 필드 어쩌고 저쩌고 이거 에러 메시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필드가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에게 주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필드 주입입니다.
다음 밑에 있는 생성자, 얘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컨스트럭터, 진짜 생성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객체 만들면서 써왔던 생성자들, 그런 생성자랑 똑같은 생성자를 말하는 거고, 그걸 사용해서 주입하겠다. 뭐를? 의존성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존성은 개발자가 직접 객체 안 만들고 필요에 따른 객체를 스프링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이 작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내가 필요한 객체를 생성자를 통해 주입시키겠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필드를 통해 주입시키겠다. 이런 거고, 얘는 뭐겠어요? 네. 캡슐화에 관련돼서 아마 얘기를 한번 들으셨을 텐데, 게터나 세터 이런 걸 옛날에 썼었다. 근데 그 방식, 세터 메서드라고 하는 방식을 진짜로 써서 그걸로 주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옛날에는 제가 실무에 남아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건드렸던 프로젝트들은 다 필드 주입 썼어요. 새로 만드는 거 빼고 그 전에 만들어졌던 것들 다 이거 썼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거는 이제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스프링 내부에서 필드 주입 가지고 할 때 꼬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필드 주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드 주입을 잘 안 쓰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서 생성자 주입 쓸 거예요. 얘는 딱히 문제가 없어요. 좋아요. 굿. 이런 상태. 그래서 이거 쓸 겁니다. 근데 사실 얘가 더 좋다는 말들이 있어요. 세터 메서드 주입이. 얘가 그래도 제일 안정성이 좋은 거 아니냐. 제일 좋은 거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둘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뭘 쓰나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세터 메서드는 애초에 지금 우리 게터 세터를 안 써보고 넘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얘를 쓰려고 했을 때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요, 느낌이.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캡슐화에 대한 것도 지켜가면서 개발을 하긴 할 건데, 그 캡슐화를 우리가 메서드를 안 만들 거거든요. 게터 세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직접 안 만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긴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우린 생성자 주입 가지고 할 겁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의존성 주입은 알겠는데, 얘는 뭘까요? IOC? 제어의 역전이래요. 제어의 역전이 뭐죠? 제어는 뭐예요? 컨트롤하는 거죠. 역전은 뒤집는 거죠. 컨트롤하는 게 뒤집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IOC랑 DI는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이 IOC라고 하는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는 이 친구라는 이 특징이 생겨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원래는 개발자가 했어야 되는 일인데 개발자가 안 해요. 누가 해요? 스프링이 해요. 이래서 컨트롤을 스프링이 한다라고 해서 제어의 역전이라는 특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존성 주입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IOC가. 사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표현적으로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개발자가 다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 영역인데 개발자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스프링이 알아서 해줘.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그 주체가 바뀐 거니까 그게 역전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역전 현상 때문에 개발자가 상당히 편해진 건 맞지만 아까 말했던 필드 주입에서 생기는 문제 같은 경우 개발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손을 못 대요. 그러면 이게 꼬였을 때 개발자가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안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큰 문제 없어요. 이게 이제 스프링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한번 진짜로 만들어 볼까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어떻게 생겨먹은 앤지 하나씩 하나씩 좀 까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 하던 JSP 아티클 매니저는 클로즈를 해놨는데 그냥 지워버릴까? 지워버리죠. 저는 디스크에서도 그냥 지워버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기세 남아있으니까 지워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지워버리고 이 서버 관련된 내용도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디스크에서도 같이 지워줄 거고요. 그리고 이 톰캣도 딜리트를 해줄 거예요.
이거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구동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톰캣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딜리트. IA 컨피규레이션까지 같이 이 서버 설정까지 같이 지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되지 않는. 다 깔끔하게 지웠어요. 서버 탭까지 지울 거예요,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자, 깔끔해졌죠? 이 상태에서 이건 뭐 이따가 해도 되긴 하는데 이 쇼 뷰를 통해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만 먼저 좀 열어 놓겠습니다. 이거 한 요 정도에다가 이거는 뭐 계속 쓰시는 분도 있고 취향에 따라서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쓰는 게 편한 프로젝트에선 썼었고요. 쓰지 않는 게 편한 프로젝트는 안 썼어요. 뭘 하는 건지는 이따가 눈으로 직접 보시면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자, 위자드를 켜주겠습니다. 컨트롤 N이죠. 이제 프로젝트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 스프링 부트가 됐건 JSP가 됐건 JDBC가 됐건 가장 먼저 했던 거는 항상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가 해봤던 프로젝트는 자바 프로젝트 하나, 그리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하나, 이번에는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거니까 여기에 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애초에 뭐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만들 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예요.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얘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동안에 보던 것과는 또 다른 형태로 만드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자, 네임 뭐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만들 프로젝트 이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로케이션은 건드릴 필요가 딱히 없고 타입 얘는 뭐겠어요? 네, 맞아요. 종류를 선택하는 건데 이 메이븐과 그래들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전반적인 개발부터 배포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웹 개발 과정 안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좀 편하게 도와줄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 뼈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 친구들은 우리가 개발하는데 좀 편의성을 더 도와주게 될 협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들과 웨이븐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들이 아니라 웨이븐을 쓸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 그래들이 더 좋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웨이븐이 더 오래된 거거든요. 우리가 웨이븐을 쓰는 이유는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웹개발 수업의 1차적 목표는 SI 웹개발이에요. 거기서는 아직 그래들 적용 안 됐어요. 다 웨이븐입니다. 그래서 그냥 웨이븐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옆에 있는 패키징 자르랑 와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와르로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자르로 두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스프링 부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 패키징은 우리가 프로젝트 밑에다가 만들던 패키지 그 폴더 관리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가 따로 있죠. 물리적으로 워크스페이스 안에 프로젝트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를 그냥 서버에 올리면 얘가 인식을 안 해줘요. 웹서버에 그냥 올라가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와르 혹은 자르라고 하는 패키징 방식을 통해서 압축을 해서 서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웹서버가 내가 그 웹서버 안에 설정되어 있는 이런 파일 들어왔어? 그럼 내가 이거 압축 풀고 내가 인식할게 라고 되어 있는 파일명으로 얘를 넣어주면 알아서 압축을 풀어서 세팅을 쫙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를 까보는 것과 실제 서버에 운영되고 있는 폴더를 찾아가서 내용물을 보는 건 아예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패키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몸으로 느끼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먼 얘기예요. 실제로 배포에 관련된 문제라서 근데 이게 옛날에는 무조건 와르만 배포가 가능했는데 스프링부트 들어와서는 자르 파일도 배포가 가능하게끔 변경이 됐대요. 근데 굳이 자르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압축할 거냐에 대한 차이. 우리가 실제로 자르 파일은 이미 많이 봤어요. 커넥터도 자르 파일이었고요. 우리 STS 처음 설치할 때도 자르 파일 압축 풀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것들이 자르입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자르 형식으로 압축을 했다라고 하면 자르 파일인 거고, 와르 형식으로 압축을 했다라고 하면 와르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독단적인 프로그램들은 그냥 자르 파일, 이렇게 웹을 구성하는 그런 코드 프로그램은 와르 파일, 이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이제는 큰 상관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와르로 진행을 할 거다. 언어는 당연히 자바 가지고 할 거죠. 우리 코틀린이나 그룹이 몰라요. 물론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바 베이스인 애들이라서. 버전 17 그냥 두죠. 뭐 8도 있고 11도 있고 17도 있고 상관없는데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애가 나옵니다. 얘는 뭐겠어요? 그렇게 패키지를 구성했던 거의 중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 그룹 그리고 아티팩트 두 개 보세요. com.example. 아니 com.example 아티팩트는 데모예요. 근데 우리가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얘네가 합쳐진 거죠. 실제로 패키지 경로는 이 경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패키지는 여기 있는 패키지인과는 다르겠죠. 얘는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폴더 밑에 있는 폴더 관리하기 위한 패키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봤던 뭐 com.korea.it. 뭐 jam.a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은 그냥 이제 이렇게 패키지를 구성할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티팩트는 보통 프로젝트명과 동일하게 가기는 해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바뀌어도. 버전 이거는 건드릴 거 없고, 디스크립션 건드릴 거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 프로젝트를 만든다. 내가 만약에 만들 프로젝트 이름이 지금 데모다. 그러면 여기 세팅만 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이그젠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코리아 IT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럼 이 코리아 IT를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같이 해요. 달라서 안 되진 않을 건데 그냥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딱 설정한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만들고 나면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까지는 얘를 못 바꾼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엄청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인데, 일단 이 정도를 만들어 놓고 나서 넥스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New Spring Starter Project Dependencies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 나오면서 스프링부트 버전을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available이 나오고 있는데, 얘는 이 dependencies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보셨죠? 이거 아마 JDBC 커넥터 받으려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여기 기억 안 나세요? 네, JDBC 커넥터 받을 때 여기 와서 받았을 텐데, 그죠? 여기 보면 MVL 레파시토리, 제가 애초에 검색을 메이블 레파시토리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받았던 JDBC 커넥터, MySQL 커넥터 J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뭐 버전 골라 들어가서 이거 자르 파일 받았죠, 그때는.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르 파일을 받는 경우는 이제 그냥 자바 프로젝트 같은 정도에서 혹은 웹 프로젝트에서나 하는 거지, 메이븐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디펜던시, 우리가 받았던 그 커넥터라고 하는 친구도 그냥 디펜던시의 일종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입할 겁니다. 이것도 DI, 의존성 주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거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 본 건 그거니까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이런 것들도 다 의존성 주입을 통해 받는 겁니다. 이렇게 디펜던시를, 그런 개념인데,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처음 프로젝트 만들 때부터 너 필요한 거 있으면은 여기서 골라갖고 넣어. 그럼 내가 같이 만들어 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이거부터 봐야 됩니다. 스프링 부트 버전. 지금 3.1.5 버전이 골라져 있고요.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보면은 그 위로도 있고 아래로도 있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자, 3.0.0 버전 이상부터는 그리고 3.0.0 버전 밑에 버전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기준은 3.0.0이에요. 이 버전을 사이에 두고 차이가 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기존에 이건 지웠지 참. 우리가 서블릿 같은 거 쓸 때 이 서블릿 임포트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뭐 자카르타 x. 뭐 http. 서블릿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포트 경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깃허브에서 한번 볼까요? 여긴 있을 거니까. 그냥 어딜 들어가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카르타 x가 아니네요. 이렇게 자카르타. 서블릿.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자카르타 그리고 이게 저기 가면 있을라나? 우리 JAM에 가서 여기는 없구나. 그냥 이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자카르타라고 하는 이 친구랑 자바 X라고 하는 애랑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랑 얘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0.0 기준으로 봤을 때 얘로 제공받던 애들이 3.0.0 이상부터는 다 얘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버전이 올라간 상태에서 얘 걸로 얘 거를 사용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쓰겠다, 임포트를 해버리면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버전에는 얘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저번에 한번 이름이 나왔던 건데 JSTL이라고 하는 애를 써야 돼요. JSP를 다룰 때. 근데 얘를 쓸 때요. 기존에 얘가 제공하던 걸로는 인식이 잘 돼요. 당연히 3.0 아래 버전이었겠죠? 근데 위 버전에서 얘가 제공하는 JSTL을 인식을 시켜봤는데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전 웹개발 수업인가 그때쯤에 전전 전? 좀 몇 개월 지난 얘긴데 한 반년 이상 된 얘긴데 그때 3.0.0 이상 버전을 가지고서 JSTL 세팅을 하는데 이 자카르타가 제공하는 걸로 넣었을 때 제대로 인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오늘 이 스프링 부트를 들어가서 이런 설정을 할 거니까 살짝 고민을 했던 게 그냥 아예 아래 버전으로 가서 그냥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까? 아니면 그냥 3.0.0 이상 버전을 써보고 얘로 했다가 안 되면 그때 다운그레이드를 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공하는 이런 업체 정도가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차라리 이해가 편할 거예요. A라는 제품을 원래는 얘가 제공하는 걸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얘가 제공하는 걸 써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근데 얘가 제공하는 게 좀 잘 안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다. 이런 이슈예요. 한번 얘를 해보죠. 얘를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운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런 이슈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아래 버전 쓰면 되고요. 근데 당연히 아래 버전보다는 고 버전이 좋아졌을 테니까 이걸로 가도록 하죠. 3.1.5 그냥. 이거 어벨리블 여기에는 롬복이라고 하는 걸 쳐보겠습니다.
롬복이에요, 롬복. 자, 얘를 가장 먼저 해볼 건데, 이 롬복은 제가 아까 게터 세터 메서드 우리가 직접 안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거 얘가 다 해줍니다. 이 롬복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사용해서 그냥 아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피니시 하세요. 클릭했으면 피니시. 그럼 여기 우측 하단에 뭔가 다운로드를 받는 듯한 기다리는 형태가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우측 하단에 그게 보이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롬복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할 거야 라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피니시를 했더니 다운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 아까 보셨던 여기서 이런 친구 하나를 찾아서 내려받아주고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프로젝트가 인식할 수 있게 세팅하고 내려받아주고 있어.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롬복을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할 게 좀 있는데, 이거부터 다 됐나요, 여러분? 완료됐어요? 기다리는 거? 네, 오케이. 자, 우리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는 J 옆에 지구본 모양이 있었는데, 구슬 같은 거. 이번에 M이 쓰여져 있죠? 이거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아이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성을 보면 SRC, 소스겠죠? 소스, 메인, 자바가 되어 있고요. 소스, 메인, 리소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메이븐 디펜던시스라고 하는 애도 있고, 이거는 뭐 항상 있던 거니까. 그리고 타겟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소스 폴더도 있고, 또 타겟 있고요. 뭐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까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롬복 추가 설정하는 거 바로 한번 해보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프로젝트 클릭하고 Alt 엔터, 프로젝트 우클릭해서 프로퍼티스 여는 거를 그냥 Alt 엔터로 한 겁니다. 이거 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로 찾아갈게요. 이 경로, 아니다, 얘가 아니잖아. 이거 탐색기 폴더 열린 김에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C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와서 사용자 폴더, 이거 개인 컴퓨터는 이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이 사용자는 사실 유저스거든요. 근데 우리 윈도우의 환경에서 사용자라고 보이는 것 뿐인데, 이제 개인 컴퓨터 쓰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본인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계정 이름이 진짜 한글이면 이 롬복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경로 부분에 한글이 들어가면 인식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저는 애드민이네요. 애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니네. 어쨌든 지금 현재 윈도우에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찾아가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면 .m2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m2 들어가 주세요. 그럼 이 안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바 X도 있고 자카르타도 있죠. 이 안에 org로 갈 겁니다. org. 밑으로 조금 보시면은 프로젝트 롬복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얘를 들어갈 거고요. 안에 폴더 롬복 있는데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1.18.30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폴더가 버전이 쓰여있는 폴더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숫자가 높은 거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 있는 분들은 그냥 하나 들어가면 되고. 자,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제 뭐 자르 파일도 있고 뭐 SHA1도 있고 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행시킬 파일은 얘입니다. 그냥 딱 자르 파일. 롬보 대시 버전 있고 자르 파일. 소스.자르 아니고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자르 파일. 근데 저 지금 보시면 알집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더블 클릭해도 의미 없겠네요? 그래서 cmd 열 겁니다. 이거 하는 방식 아시죠? 폴더 주소에다가 cmd 입력해주고 그럼 현재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이 하나가 열립니다. 자, 여기 이제 자바 자르 하고 롬벅 이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PC에 당연히 자바가 있어야만 해요. 자바 띄고 대시 자르 띄고 우리가 압축 풀 파일명 그러니까 이 자르 파일을 자바 기능 안에 있는 자르 파일 압축 풀기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집으로 압축 푸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엔터. 자, 잠깐 기다려 주시면 이런 애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런 애가 안 나오고 여기에 막 에러가 나왔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에러 나오셨어요? 아, 오케이. 잠깐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띄워놓는 거까지만 하시고 쉬는 시간 먼저 가질게요. 제가 문제는 쉬는 시간 해결해 드릴 거고.